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60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애인 단체와 일자리 문제 머리맞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1월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경자 의원이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운영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을 바탕으로 장애인 단체가 간담회를 요청해 정경자 의원이 수용하면서 성사되었다. 정경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 정도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적 기반과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 현장에서의 다양한 어려움과 한계를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장애인의 가족은 내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이 인정해줄까? 라고 의문을 가졌지만 첫 월급을 받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며 일자리 참여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장애인의 가족으로 살면서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국가가 보호해주고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며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예산만으로는 장애인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어렵다며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조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산이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6일 월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지정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및 대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스포츠클럽의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에 조용호 의원은 경기도에는 현재 14개의 지정 스포츠클럽과 59개소의 등록 스포츠클럽이 운영 중으로 스포츠클럽의 지원으로 참여자들의 경제적 부담 또한 줄일 수 있어 더 많은 도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중심의 스포츠클럽 조성으로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고 전문 선수와 생활체육의 연계, 체육활동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 조례안은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황진희 경기도의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예형은 12월 16일 월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황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사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매 촉진 계획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구매 실적 달성 미흡 시 교육감의 시정 요구 명시,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의무화, 전년도 사업 실적 공표 기한 조정 등이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하며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의결 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제도적으로 활성화한 선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진희 의원은 장애인 고용과 복지 증진은 지방정부가 실천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교육청이 그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원 의원, AI 사업, 공공기관 주도보다 민간 협력 강화해야.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 국민의힘, 고양칠, 은 12월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AI국의 스마트 케어 사업과 발달장애인 AI 돌봄 서비스 관련 예산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원 의원은 스마트 케어 사업에 포함된 건강관리 앱 개발에 대해 이미 대기업 주도로 관련 앱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이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의문이라며 5억 원이라는 예산 규모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돌봄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행동 능력을 감지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치 방안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해 데이터 분석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공공기관이 이를 직접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경기 AI 공공의료 실증 지원 사업 7억 원의 예산과 관련하여 경기도 의료원을 실증 대상으로 설정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진료 과목이 제한적이고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의료원에서 의미 있는 실증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증 대상 선정의 적합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AI 활용 비즈니스 모델은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산업을 직접 주도하려는 접근은 비효율적이며 경기도는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바탕으로 민간 기업을 적절히 지원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원 의원의 발언은 경기도의 AI 및 공공의료 관련 사업이 민간과의 협력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직접적 역할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상현 의원, 복지직권주의 도입과 데이터 기반 복지 정책 강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 8, 은 12월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정책 전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복지 직권주의 도입과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복지 신청주의 체계는 많은 도민이 제도의 문턱에 갇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복지 직권주의로의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여 모든 도민이 더 쉽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AI 노인 말벗 서비스와 간병 SOS 서비스의 예산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AI 노인 말벗 서비스는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3억 1,700만 원의 예산이 데이터 관리와 서비스 성과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간병 SOS 서비스의 지원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는 복지국은 신청주의를 넘어 개인 동의만으로 자동 신청이 가능한 직권주의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복지 정책은 도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라며 더 많은 도민이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설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